우리는 언젠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자녀가 독립했을 때, 그리고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남편을 여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고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냅니다.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해가 지고 나면 집안은 더욱 적막이 감돕니다. 매일 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보던 옛 드라마를 틀어놓고 화면 속 장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가 곁에 있는 듯이. 일주일에 한 번쯤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엄마 괜찮지? 라는 짧은 인사 뒤로 빠르게 끝나는 대화. 그녀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깊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살, 60살, 70살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 이런 사연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홀로 보내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낯설어지고 TV 속 인물이나 영상의 글귀에 더 공감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내가 진짜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후의 삶을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혼자서도 이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카시 호사카의 책 노후에 혼자 사는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을 보다 평온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 다카시 호사카는 일본의 저명한 심리 상담가이자 노후 생활 연구가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심리와 생활 방식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많은 노인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다카시 호사카 본인도 중년 이후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는 활기찬 노후의 삶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에 몇 가지 태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의 삶과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노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랑스 작가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길러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홀로 보내는 시간을 새롭게 받아들여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고독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생 제2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세요. 이 마음가짐이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를 찾고 몰입해 보세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랜 기간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몰입하면서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카시 호사카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매일 보던 풍경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활력을 위해 독서, 음악 감상,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몰입해 보세요. 세 번째, 매일 보내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좋은 하루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도 모르게 쳇바퀴 도는 하루가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 실행할 작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웃집과 인사하기, 가족과 연락하기, 산책하기와 같이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 목표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 목표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꼭 무언가를 해내고 거창한 하루를 보내는 것만이 보람찬 시간은 아닙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이 됩니다. 별거 아닌 목표와 행동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삶의 이유와 보람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돼서 힘든 하루가 아닌 반복돼서 보람찬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70대 최영식 씨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로 늘 분주했던 그에게 퇴직 후 삶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혼자 준비하고 텅 빈 식탁에 앉아 조용히 먹습니다. 눈앞에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울리는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시장에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와 주고받는 대화는 계산을 위한 짧은 말뿐입니다. 생일날에도 핸드폰은 조용합니다. 저녁이면 그는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며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는 예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눈을 뜨면 다시 고요한 뿐입니다. 빛나고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길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바쳤던 나의 노력과 시간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 같아서 슬프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내 손에 남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하는 생각에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영광은 잠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혼자 과거의 발자취를 떠올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단절로 가족과 대화가 어렵다면 가까운 이웃과 인사하고 가벼운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넓혀보세요. 다섯 번째, 경제적 안정감을 찾으세요. 경제적 안정은 혼자 사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젊은 시절 고생하며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리겠다고 사치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독이 됩니다. 물론 나의 행복을 위한 작은 소비와 추억을 쌓기 위한 지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노후에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한 보상 심리로 사치를 하기 쉽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지출을 관리하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찾아보세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몸과 마음을 건강히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극복한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평화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카시 호사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노후에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기 쉽습니다. 때때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격한 감정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일기쓰기 같은 활동으로 내면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내면의 안정 못지않게 몸을 건강히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은 다카시 호사카의 노년에 혼자 사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혼자서도 따뜻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루틴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청춘도가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